활동을 많이 하면 3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27kg 앞에 말씀드린 여자분이죠. 여기다가 활동을 많이 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30을 곱해주면 1778kcal가 하루 필요한 열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질 살펴봅니다. 케토시스 예방을 위해서 최소한 100mg은 당질을 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55에서 60%는 복합 당질로 섭취를 하라는 것이고, 케토시스는 아직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당분은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못하니까 인슐린 문제 때문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것이 케토시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단백질은 하루 필요 에너지의 15 내지 20%를 단백질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방은 콜레스테롤은 300mg 이하로 섭취를 하라는 거죠. 이것은 고지혈증이나 이제 심혈관계 질환의 관련성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비타민이나 무기질, 그리고 나트륨은 제한을 하라는 거고, 이것은 합병증,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저혈당증, 이것은 인슐린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저혈당을 일으켜서 쇼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당뇨병성 혼수, 이것은 이제 케토시스,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성 합병증으로는 말초혈관 잘경이라든가 심하면 발가락을 자르게 돼요. 그리고 당뇨병성 신경증, 대혈관 합병증, 뭐 이러한, 그 다음에 감염증, 이렇게 여러 가지 합병증을 당뇨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혈당 처방으로는 설탕물은 2분의 1컵, 사탕은 2개 내지 3개, 그리고 과일 주스는 2분의 1컵, 요구르트 1개 정도를 이제 저혈당을 일으켜서 쇼크를 일으켜서 뭐 쓰러졌다든가 했을 때 이제 요 정도 수준으로 먹여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분 경과 후 혈당 상태를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저혈당이면 이렇게 사탕물 뭐 2분의 1컵, 반컵이죠. 사탕 2개 내지 3개, 과일 주스는 이제 반컵 정도, 요거르트 1개 정도를 이제 15분 경과 후 확인하고, 이제 아직도 저혈당이면 하나 더 먹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혈당으로 인해 의식불명 시 억지로 섭취시키지는 말아라. 이것은 또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탕 한 2-3개 정도 갖고 다니다가 먹여주면 돼요. 그리고 이 쇼크를 일으켰을 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항상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것들을, 요구르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넣고 다니다가 쇼크를 일으켰을 때 다리 힘이 빠진다든가 뭐 걸음을 걷는데 10초 2초 걷는다든가 갑자기 쇼크를 일으켜서 그럴 때 얼른 잡숴주시면 됩니다. 자, 이 혈당 지수는 각 음식에 있는 혈당을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식빵 같은 경우에 보세요. 92잖아요. 바게트빵 93, 굉장히 높죠. 이런 것들은 정제된 밀가루를 써서 만들어서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호밀빵, 뭐 현미 이런 것들은 어때요? 56, 55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들은 어떤 거예요? 이제 통밀빵, 이 빵도 식빵은 90일인데 통밀빵은 50밖에 안 되잖아요. 밀가루를 드시더라도 통밀로 만드는 밀가루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현미도 쌀도 백미보다는, 백미는 84잖아요. 그러나 현미는 56이잖아요. 현미가 당이 높은 분들은 현미를 먹게 되면 섬유소가 많아서 우유 속에 들어가서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이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은 천천히 올라가죠. 그래서 확 올라가서 이제 혈당 지수가 높아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방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현미를 잡수시게 되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혈압이 갑자기 확 오르는 이런 일을 막아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라면 73, 자, 과일도 보세요. 이제 딸기잼이 제일 높네요. 그리고 아보카도는 27로 제일 낮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보시고,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수치가 높은 음식은 이제 배제하고 이제 낮은 음식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낮습니다. 고구마는. 그러나 감자는 혈당 지수가 높아요.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감자는 잡수지 마시고 고구마로 잡수시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감자는 혈당 지수가 얼마예요? 90이죠. 고구마는 얼마예요? 55잖아요. 현미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감자나 고구마를 드실 때는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감자보다는 고구마를 드시라는 것. 자, 무는 26밖에 안 되잖아요. 시금치 15. 그리고 대체적으로 야채는 어때요? 혈당 지수가 낮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육류도 혈당 지수가 보시면 비교적 낮으네요. 그죠? 베이컨, 대구 한 40에서 49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유제품도 이제 우유는 25고 저지방류는 26 정도 나오네요. 아이스크림은 혈당이 높죠. 생크림도 39면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건강증진 식이요법으로 빈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혈은 어떤 것일까요? 혈액 성분의 혈장의 혈액의 55%는 이제 90%가 혈장이 혈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혈장에는 수분이 90%, 혈장 단백질이 7%, 무기질이 1%, 유기질이 1%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장 말고 혈구가 있어요. 혈액 성분 중에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습니다. 혈소판이 하는 일은 지혈, 응고자국입니다.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 적혈구는 뭐죠? 산소를 통해서 이제 그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운반하는데 이제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120일이 지나면 비장에서 파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혈구 하는 일은 뭐죠? 면역체 포식 작용을 하는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해서 그 면역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역체는 이제 B림프구가 있고 T림프가 있고 그리고 세포성과 체액성 이제 면역 물질이 있는 거죠. 포식 작용은 대식세포가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호중구, 후상구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백혈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혈액이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겠죠. 빈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적혈구의 크기나 숫자, 용적, 헤모글로빈 농도 등이 정상인에 비해서 낮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빈혈에 대한 식사요법으로는 적혈구를 생성하는 조혈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 철, 엽산, 비타민 C, 12, 단백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철이 많은 음식은 간, 살코기, 해산물, 달걀, 노른자, 녹색, 채소류. 그 다음에 단백질은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 그 철의 흡수를 도와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비타민 C는 12지장에서 철의 흡수를 도와서 이제 좋고요. 비타민 12와 엽산은 적혈구 성숙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적혈구를 만들어진 것을 성숙시키는데. 그리고 커피, 녹차, 홍차 등의 탄닌 성분은 철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이고요. 철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빈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커피, 녹차, 홍차는 나쁘다는 거죠. 빈혈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암입니다. 이 암은 3명 중에 1명이 이제 암을 10명 중에 1분은 암으로 돌아가신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암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세포의 증식과 억제가 조절되지 않아서 비정상적 세포들이 생겨서 주변 조직 및 장기에까지 전이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암 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영양관리는 영양 요구량에 맞게 단백질, 지방, 당질, 비타민, 무기물,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체중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먹을 수 있을 때 가능한 잘 먹는 거죠. 왜? 이제 암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그 항암 치료 하다 보면 몸에 열이 많이 이제 받게 되는데 이거로 인해서 자꾸 구토가 생기고 먹질 못해요. 체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체력이 떨어지게